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일본 여행의 긴급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코로나 전에 2019년의 연간 누계를 웃돌아 과거 최고의 방일 외국인 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유입에 의해 일본에서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부정적인 것까지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예로서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에 관한 새로운 비자의 발표, 새로운 스이카 서비스로 지금까지 없었던 일본의 여행 체험을 실현, 일본의 특시 요금이 약 반액이 되는 신서비스의 정보 등입니다. 부정적인 예로는 2025년 후지산 등산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 일본의 대형 항공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여행자에 대한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의 최신 정보를 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당신의 일본 여행은 더 쾌적하게, 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체험을 바꾸는 새로운 스이카입니다. 일본의 교통 IC 카드의 스이카를 제공하고 있는 JR 동일본사로부터 스이카에 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본의 여행 체험을 실현하는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모바일 스이카의 위치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개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조로는 이용자의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차 구간을 검지하고 운임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이에 따라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수도권에 있는 약 3,500풍로보를 보유한 개찰기가 필요 없게 됩니다. 즉, 당신은 지금까지 전철을 탈 때 필요했던 요금이나 번거로운 개찰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없었던 멋진 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찰기는 1대당 몇천만 엔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승객에 대한 환원도 기대됩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시작 시기는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신의 일본 여행은 매우 편리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얼굴 인증 기술을 통한 쾌적한 이동 체험입니다. 일본에 오는 많은 여행자는 도쿄 근교의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하여 도심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나리타 공항과 도심을 최고 속도 36분으로 연결하는 철도의 게이세 스카이라이너에 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무려 2025년 1월 24일부터 매표소, 창구나 발매기에 줄을 서지 않고 그대로 승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구조는 얼굴 인증 기술입니다. 사전에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승차역의 개찰구 통과 시에 설치된 태블릿에 얼굴을 대면 가장 최근에 출발하는 스카이라이너의 좌석 지정 티켓이 발권됩니다. 이것에 의해 티켓 구입에 대기 시간이 필요 없게 되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까지의 번거로움이 필요 없게 되어 일본 도착 후의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당신의 일본 여행이 더 멋진 것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즐거운 일본 여행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지산 등산 규칙 업데이트입니다. 해발 약 3,700m의 후지산은 일본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숨막히는 경치와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에서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여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2024년부터 일본 정부는 등산 비용 2,000엔 징수, 후지산 등산 사전 예약 필수, 등산객 인원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여 관광객은 14% 감소하고 오버 투어리즘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가 업데이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부터 후지산의 등산 비용을 4,000엔으로 인상하고 또한 등산 시간을 규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발표된 것입니다. 다만 후지산은 등산 루트가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 규칙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후지산의 등산 기간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현재 최종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본 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일 여행자에게 어떤 영향? 일본의 대형 항공사인 일본항공이 26분에 12 사이버 공격을 당해 국내선, 국제선 통틀어 지연 71편, 결항 4편,
신규 항공권 판매도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연말연시 귀성 러시, 여행 러시 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올 때의 국제선 또는 일본 여행 중에 국내선에서 제1번 항공을 이용하고 있던 분은 영향을 받은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아기를 가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비롯한 휴가철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자에게 편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업종을 불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휴가 시즌을 노린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일 여행을 하시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의 휴가 시즌 등 당일의 추천 시기, 그렇지 않은 시기는 이전의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는 50% 할인하는 택시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의 택시는 일본의 물가에 비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약 반액으로 도쿄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택시 합승 서비스입니다. 2024년 12월 11일부터 걸프 에리어의 토요스나 카츠도키 등 걸프 에리어에서 합승 서비스 구 셔틀 외 제공입니다. 요금은 동승하는 인원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반 택시 승차 시의 약 50%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공 지역은 걸프 지역에서 도쿄역, 유라쿠초역, 신바시역으로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 승하차 가능 지점, 운행 시간은 변동합니다. 현재는 제공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속하면 도쿄 전체 지역, 일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행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자율주행차 도입과 여행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에서 무인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제공하는 웨이모사는 택시 배차 앱고를 제공하는 고사 및 일본 교통사와 2025년부터 도쿄에서의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도쿄 도심에서 일본 교통사 승무원이 웨이모의 차량을 운전해 자율주행 기술을 도쿄의 공공도로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일본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배차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이동수단이 되고 또한 여행자에게 편리해집니다. 일본은 라이드 쉐어의 보급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흥미로운 개발의 최신 정보를 기대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일본 비자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전용으로 창업 비자의 대상을 2025년 1월부터 전국으로 넓히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조건으로 2년까지 체류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달성이 유예됩니다. 현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의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는 500만엔 이상의 출자금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 비자를 활용함으로써 이 제도를 없애고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딥테크 등의 분야에서 요망 기업 창출을 목표로 지방 활성화에도 연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 더 오기 쉽고 살기 쉬워졌습니다. 부디 이것들을 활용해서 즐거운 일본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도쿄도에 의한 새로운 체험 서비스입니다. 도쿄도는 다양한 민간 티켓 사이트 등과 제휴해 도내 체험 서비스의 정보를 집약해 발신하는 것을 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에는 팀랩, 도쿄 스카이트리나 도쿄 타워 등에서 가부키나 스모 등의 일본 문화의 체험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있어 약 110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연계처 사이트로 원활하게 이동함으로써 자국어로 외국인 여행자도 티켓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비롯한 9개 언어 10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 문제가 해소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 쪽에서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 일본의 가정요리 체험 등 소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홉 번째는 당일 여행자를 위한 다국어 의료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여행 중에 매우 곤란한 것 중 하나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국 이외에서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최적의 의료기관을 찾는 방법, 언어의 장벽, 돌의 문제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여행 중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치아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을 찾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불안해하며 치아 신경을 취하는 근간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외국인 숙박객을 위한 온라인 진료 호텔 떼닥터 24초 서비스가 2025년 6월부터 개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2개 언어를 지원하는 의료 통역 온라인 진료를 숙소, 객실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약 처방은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진료 행위는 호텔 떼닥터 24에 제휴하는 의료기관이 행해 호텔이나 여관, 민박 등의 숙박시설에는 프론트에서 서비스를 안내받는 구조입니다. 주로 감기, 현기증, 애프터필, 피부 가려움과 같은 증상에 대응합니다. 일본 여행 중에 매월 1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컨디션 불량이 되고 그중 60%가 감기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병에 걸렸을 때 잘 의지하는 것이 숙박지이지만 대화 대응, 통역이 불가능, 호텔 측의 야간 프런트 인원 부족, 의료기관과의 조정 부하가 높은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에서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는 부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